떠들었는데 소리가 안 났었군요.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인제 한 번 읽는 것보다 인제 꾸준하게 이제 쪼금씩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읽다 보면은 인제 깊숙하게 몰입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는데 꾸준하게 읽는 게 시간상 봤을 때 책을 정말 많이 읽고 한 것 같습니다. 제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인제 현재 그 챗GPT로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V플랩이라는 어플을 유료 결제해 가지고 여기 그 책을 스캔한 거예요. 책을 아이패드로 이렇게 찍으면 2 페이지씩 찍거든요. 찍으면 이제 4,500 결제하면 3,000 페이지까지 이 텍스트를 이렇게 스크랩할 수 있게끔 바꿔줍니다. 앞에 지금 책도 있고요. 앞에 이 책도 있고 예 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스크랩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사해 가지고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너무 비싸요. 29,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GPT 중에서 뭐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한 다음에 그 글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검색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V플랩이라고 앱이 있는데 네, 앱이 있는데 요겁니다. 저는 인제 애플 카메라가 더 좋기 때문에 애플로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4,500 원이에요. 그래서 결제했다, 결제 안 했다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현재 읽은 책 그 달러임이란 책은 페이지가 한 654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거 거의 한 10 분에서 12분 정도에 다 스크랩해서 책을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 내에서 인제 텍스트를 어 이렇게 이제 OCR이라 그러죠.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우수합니다. 보시면 요렇게 해서 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이렇게 똑같이 붙여 놓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만 수정해 주면은 가능하죠. 그쵸? 요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책을 요약하지 않으면 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V플랩은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건데 이거는 아이패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이 아이패드로 결제했고 월 4,500 원. 요거는 결제를 넣었다 끊었다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PT도 보시면 유료 결제를 사실 아시는 분이 권유해서 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인제 읽었을 때 나토가 설립 배경에 대해서 이 책에서 미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책 읽다가 나토 관련된 부분은 스킵했어요, 요것만 보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읽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읽었냐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유추하려고 읽었거든요. 제가 인제 어떻게 읽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우선 나토에 대해서는 설립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경제 역사 정리하고 있죠. 여기다가 나토 설립 배경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언제든지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요약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카톡에다 올려주시고 "GPT에 물어봐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남겨 드릴게요. 하시면 되고. 한 달에 29,000 원이에요. 결제하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그쵸? 제가 모임비로 결제해 가지고 할 테니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 브리플랩으로 찍으면은 되게 쉽고 이게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찍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찍으면 책을 하나 넘기고 찍고 넘기고 찍고 넘기고 찍고 하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찍어서 하시고 저는 사실 오늘 인제 가서 책을 좀 빌려 와서 저는 인제 책을 다 안 읽어요. 읽고 싶어 하는 내용만 읽거든요. 그 내용을 찍어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보시면 요것도 인제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보시면 제가 인제 보시면 달러가 어떻게 해서 인제 그
기축통화가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 그 내용 위주로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가라 법령 같은 경우는 기원전 432 년도에 최초로 인제 그 기축통화 비슷한 그 지역의 화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 기축화폐 그러니까 무역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이 기축통화를 이용했다는 내용. 이거 하나 기억해 둘 만해서 정리했고요. 하나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리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달러에서 갑자기 읽다가 200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중간은 안 읽었어요.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바로 인제 무소불위의 달력, 달러의 위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방코 델타 아시아 사례 그쵸. 이게 첫 번째 인제 현재 무역에서의 그 기축 통화에서 배제시키면서 제재를 가했던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정리했고 그다음에 스위프트가 뭔지를 봤는데 스위프트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 있긴 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스위프트와 경쟁하는 체제가 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위프트가 현재 80%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향후에는 이 위치가 점점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약간 이제 엇나가면서 CIPS라는 곳이 인제 발달하고 있고 요런 내용들 경쟁. 나중에 제가 향후에 인제 경제식을 읽을 때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보겠죠. 예. 그래서 정리해 놨고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뭘로 정리했다? GPT로 정리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화폐 제도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 없었고요. 어 처음에 인제 달러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만 정리해 놨고 다 스킵하고 바로 8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대전과 대공황 달러의 요약.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이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 나라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은 전쟁이 발생하면은 세계 공열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은 이제 한반도가 되게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남중국해, 대만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중국해 이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재력이 쌓이고 힘이 큰 나라 두 개가 생기면서 대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전쟁이 자국에서 발생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거나 아니면 대만 이런 데서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인제 독침 전략을 그러죠.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되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군대에 좀 더 힘을 밀어 줘야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전쟁이 대만에서 발생하거나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고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돈을 막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세계 1차 세계 대전하고 2차 세계 대전에서 돈을 많이 찍어낸 나라가 누구였었고 왜 미국이 그로 인해서 성장했는지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돈을 찍어내고 나서 대처를 다르게 한 나라가 두 가지 부류의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냐면 어딨지? 그쵸? 미국과 영국은 디플레이션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가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지만 영국은 인제 그거 망했죠. 그러니까 인제 대영 제국이 무너지고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달러 가치의 절하의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절하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는 길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독일 사례를 보면 됩니다. 무조건 실물 자산이나 땅을 보유하거나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나라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다. 고거 저는 하나 기억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사를 했고 독일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 그다음에 영국의 사례를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짜집기해서 전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극복을 했다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건데 이 책의 저자가 의도한 거와 전혀 다른 정리를 한 거죠. 전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 책을 여러 권을 읽은 다음에 사실 이거는 화폐 전쟁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저는 인제 만약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그나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단 살아남았을 때 그쵸? 그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서 했었던 부분이고, 한 번 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다가 6.25 수준으로 확 망하지 않는 이상 약간 국지전이 발생하고 정쟁이 조기에 종료가 되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발전하는 걸 이제 전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6.25처럼 가면은 사실 답 없고요. 이민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남아서 전쟁을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자녀는 저는 이민을 보내겠죠, 왔을 때. 이게 나라는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까지도 미리 예상을 하고 돌려보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보거든요. "요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카톡이나 메시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사항이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있게 보셨나요? 질문 사항은 네. 네.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요거 음성을 할 수 있게끔 바꿔 드릴게요. 마이크 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쓴 의도들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뽑아서 읽어요. 그리고 책이 너무 사설이 긴 게 있어요. 그러면 챗GPT에 물어보고서는 요약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내용은 다른 데로 나와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내 의도와 관계없이 장황한 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 드신 분이 있는데 네. 마이크를 켜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아 네네.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자 요런 식으로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읽어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고, 사실 저는 달러임을 읽을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화폐 전쟁이랑 거의 비슷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요걸 정리하면서 화폐 전쟁이 나와 있는 책도 요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혀 다르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로 저는 삼아서 읽었고요. 전쟁 발생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는 거죠. 핵을 한 300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라고 해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스크바에 핵 한 5개 정도 발사시키면 우리나라 미사일 잘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궁극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핵을 가진 나라가 많이 없으면 좋은데 이미 일단 북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한반도가 그러니까 한국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할 수도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역 제재를 피하면서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 뭐 이제 조선이 이제 힘들어졌을 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런 일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핵을 발사시킨다 그러면 움직일 하거든요. 사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러 이제 미국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뭐 어떤 역사적으로 발생을 한 이유는 차지하고라도 발생을 했을 때 유럽하고 미국이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군사적인 내용을 밀어줬고, 현재 지금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고 보거든요. 러시아 뒤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도와는 주고 있는데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나락이 갔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락 간 걸 확인하고 나서 인제 "나토하고 인제 전쟁해 볼래? 전쟁 끝낼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심하게 되면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러시아는 한동안 국제 사회로 다시 편입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보니까 옳고 그른 것도 없고요. 사실 인제 국제 정세를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 어 이제 이후로부터 인제 봤을 때 어
우리나라가 정말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이제 중국과 러시아 빼고요. 중국하고 미국의 대리전이 한반도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두 수고하셨고 V플랫 한번 결제했다, 결제 끊었다 하시면서 책을 찍어서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GPT는 이제 중간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GPT에 물어보고서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